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팽돌이님께서 실제로 겪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내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람을 많이 보신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야기도 직장 내에서 정말 무서웠던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팽돌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회사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그냥 종합범죄 선물 세트라고 해야 되죠. 아니, 종합 범죄 선물 세트?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종합 범죄 선물 세트라는 말이 나왔을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입니다. 팽돌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도 좀 예민한 이야기고 해서 실명 거론도 힘들 것 같고 제가 사는 지역도 좀 뭉툭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네. 제가 사는 지역은 대한민국 남단부 쪽에 있는 지역이고, 우선 제가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일을 한 지는 지금 4년 정도 됐고, 제가 20대 후반이에요. 제가 4년 전에 이 일을 처음 했었을 때,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저희 회사 규칙이 2인 1조로 일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사수, 부사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제 첫 사수가 이제 부점장이라고, 그냥 부점장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부를게요. 제 첫 사수가 부점장이었는데, 이 부점장 스타일이 약간 40대 후반이셨는데, 그때가 스타일이 MG 스타일이셨어요. 그분이 장난도 좀 많이 받아주시고, 되게 좀 호탕하시고, 좀 재밌게 해주시고, 제가 뭐 지나가다가 저거 맛있겠다면 그것도 사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옆에서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러셔갖고 제가 물이 있을 땐 편하게 그냥 삼촌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에요. 제가 엄청 옆에서 잘 따르고, 보통 이런 험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입이 험하세요. 저희 기사님들도 입이 많이 험하신데, 이분은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욕을 한다거나 뭐 운전하면서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못 들어봤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담배를 피고 싶은데 어른이 옆에 계시니까 담배를 못 펴도 괜찮아, 펴, 그냥 편하게 펴. 야, 같이 힘들게 일하는 사이인데 네가 옆에서 그 담배도 못 피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편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렇게 그분이랑 2년 정도 같이 사수 부사수로 일을 하다가 새로 제 후임이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그 후임한테 가고, 저는 이제 저보다 2살 많으신 형님분께서 제 사수가 되셔갖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일이 4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그냥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담배를 한 대씩 피면서 형님이랑 저랑 부점장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이번에 여자친구분께서 임신을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셨거든요. 네. 근데 좀 많이 심란하셨나봐요. 형님이 평소보다 짜증도 더 많이 내시고 그러시는데, 얘기하다가 그냥 미치겠다고, 이제 애 몇 달 뒤면 태어날 텐데 분유값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점장이 그때 뭔가 말실수를 크게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 얘기인데, 너가 아무데나 책임 없이 그렇게 막 휘뿌리고 다니니까 애가 덜컥 생긴 거다,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방송이라 갖고 제가 순화해서 얘기한 거지, 단계로 치자면은 10에서 1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욱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민하신데 뭐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부점장이 정색을 하니까 당황을 해서 내가 말실수를 했나 보다,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가 안 가는 데였는지 계속 흥분을 하시면서, 아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 뭔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전 당황했죠, 중간에서. 부점장님 표정을 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이분이 원래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근데 이런 표정은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점장님께서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너는 아무리 내가 니들한테 편하게 대준다 해도 뭔 말? 내가 네 친구야? 막 이러면서
두 분이서 이제 언성 높여가면서 서로 욕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 껴있으니까 삼촌도 저랑 친하고 형님도 저랑 친하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방석이네, 이거. 예. 가시방석이었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가 점장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만들 하고 그냥 둘이 좋게 풀고 그냥 빨리 일합시다 해가지고 저랑 형님이랑은 그날 납품하는 현장 여러 곳을 정리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형님이 화가 안 풀리셨는지 옆에서 계속 먼발, 객스 뭐 이런 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 부점장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거예요. 둘 다 친하니까. 그래서 형님을 달래면서 형님 진정하십시오. 뭐 부점장님이 뭐 악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형님이랑 장난치다가 말 실수한 거지 그걸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니까 형님이 그냥 짜증난다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달랬거든요. 제가 2살이 어린데 그냥 동생 달래듯이 달랬어요 옆에서. 아이고.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한 4-5시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저희가 아침 8시에 출발을 했었으니까 4-5시간 지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이제 다음 납품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점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랬고 예 점장님 무슨 일 있으시냐 그랬더니 아니 부점장 연락 되냐 해가지고 저 연락 안 해봤다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점장이 거래처 사장을 폭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아니 부점장님이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니까 나도 모른다. 그냥 방금 거래처에서 거래 끊겠다고 나 이런 데랑 거래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예.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했더니 뭐 부점장님이랑 거기 거래처 사장님이랑 약주를 한 잔씩 하셨나 봐요. 근데 부점장님이 뭐 아침에 있었던 일을 그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네, 그 사장님께서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어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점장님이 화가 나신 건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갑자기 폭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발로 너는 내가 나한테 찾아왔고 어떻게 해야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사장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자기가 느낀 대로.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액트 뭐 고소하네 마네 이러면서 이런 신발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저희는 거래처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저희 업체에선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점장님께서는 이제 사장님 진정하시라고 내가 상황 파악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이렇게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점장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 그래갖고 저는 뭐 연락 온 게 없다고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 일단 고생하고 하고 끊으셨어요. 내가 형님한테 형님 부점장님이 사람 때렸다는데? 이러니까 형님은 또 신나가지고 뒷담화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또 속으로 적당히 좀 하지 이 양반아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 2시간 있다가 점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방금 부점장이랑 통화를 하고 제가 부점장님이 뭐라고 하시냐 했더니 아니 이 엑스발놈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막 내가 따지면서 아니 당신 왜 거기 거래처 사장을 때렸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점장이 소리를 빽 지른 다음에 내가 당신 지점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해야 할 거다 불지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나 오늘부터 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장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점장님이랑 부점장님이랑 2년이 10년이 지났어요 만난 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점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장님께 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부점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뭐 요즘 예민하신 일 있었냐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막 그런다 난 어이가 없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점장님도 또 달랬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예. 점장님이랑 거래처이랑 부점장님 이 3분이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자고 한 다음에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부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꼬라지가 왜 이러나 이러고 그냥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사무실 들어가니까 점장님도 퇴근하셨다 하셔가지고 네. 저희도 그냥 바로 퇴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3일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형님께서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지셔갖고 그날 아침에 병원에 가신다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예. 형님 무슨 일 있으시나 하고
그 옆에 점장님이 너는 지금 사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저기 격리나 옆에서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격리 누나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면서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 왔길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형 아까 아침에 뭐 급하게 어디 가던데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파 이러니까 이게 내 와이프 될 사람 있잖아요. 형수님이 왜? 형수님이 아프셔? 이러니까 계단에서 굴렀대. 응? 어떻게 굴렀는데? 그러니까 몰라. 일단 팔도 부러지고 머리에서 피도 나고 심하게 다쳐가지고 지금 누워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형수님 뱃속에 지금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잖아요. 임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형수님 괜찮으시냐고, 애기는 어떠냐고 하니까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애 유산됐다고. 일단 지금 상황 좀 복잡해졌으니까 상황 정리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예. 점장님이 때마침 들어오시길래 전화를 끊고 점장님께 형수님 유산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점장님께서도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뭐 계단에서 굴렀다는데 잘 모르겠다. 그냥 형님이 그렇게만 얘기하고 끊었다. 예. 그래갖고 점장님도 안타까워하고 저도 안타까워했는데 그렇게 저녁 한 7시? 그때쯤에 이제 형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지금 상황 어떠냐 이러니까 형님이 갑자기 야, 이 부점장이 X발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왜 뭔데 이랬더니 와이프가 누가 자기를 뒤에서 밀었대. 그래가지고 빌라 CCTV를 경찰이랑 같이 확인했거든. 야, 그 CCTV에 부점장이 찍혀있잖아. 이게 자세히 찍혀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아니 부점장이 거기 왜 가? 이랬더니 야 3일 전에 나랑 싸웠잖아. 근데 화가 나면 나한테 풀어야지 왜 내 와이프한테 풀고 있냐고 이러면서 막 형님이 흥분하면서 내가 이 X 가만 안 둔다고 이 X발 뭐 이러면서 욕을 계속 하길래 제가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긴 했지만 병원에서는 면회가 안 돼요 아직도. 예. 제가 가봤자 집에 못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우선 형님 진정하고 내일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내일 출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그럼 내일 나와서 얘기를 하자. 그래갖고 형님이 다음날 나왔어요. 다음날 나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이게 부점장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는 게 찍혀 있어요. 예. 찍혀 있고 빌라의 복도에도 CCTV가 있단 말이에요. 형수님이 쓰레기를 버리러 복도를 지나갖고 계단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점장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CCTV 상에는 민 건 안 찍혔지만 정황상으로는 민 걸로 보인다는 거죠, 형님 말로는. 그렇죠. 부점장이 그 빌라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형 근데 부점장이 형수님 빌라는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 예전에 부점장님 생신 때 형수님께서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두 분이 다 같이 살 집이니까 거기가 예. 거기로 초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위치가 노출이 됐었구나.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형 아직도 안 믿기는 게 나는 사석에서 삼촌 거리고 나한테 해줄 거 다 해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갑자기 사람도 때렸다 하시고 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형님이 일단은 나도 이 상황 지금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나는 부점장이 내 와이프 민 거 확실하다고 본다. 내 애기 유산하게 만든 게 부점장이라고 생각한다. 경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추배 중이니까 잡히지 않겠냐. 뭐 그럼 다행인데 아무튼간에 뭐 형수님 괜찮으시다니까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예. 장모님 오셔갖고 밥 먹이려고 해서 안 먹는다 그러고 지금 미치겠다고 와이프 저러다가 무슨 일 날 것 같다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형님 일단 진정하자고 하는데 옆에서 점장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오늘 우선은 힘드니까 다 힘든 일들을 겪었으니까 내가 오늘 비싼 밥 쏠게 회식 한번 하자 이래갖고 그날 밤에 저희 직원들끼리 다 모였어요 식당에. 그래서 회식을 하면서 이제 고기를 먹고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점장님이랑 형님께서 과음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은 속에 담아있던 모든 말들을 다 내뱉잖아요. 그래서 막 온갖 쌍욕을 다 하는 거예요 두 분이서. 예. 근데 거기서 그 식당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부점장 이름을 얘기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혹시 아냐고.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모님은 그러면은 그 부점장님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나 걔 중학교 동창이라고. 그래갖고 그러시냐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다치게 하고 총각 와이프도 지금 뭐 애 유산했다고 들은 것 같아가지고 왔다고. 그래갖고 뭐 정황상으로는 그렇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 이모님이 뭔가 아신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모님이 잠깐 앉아도 될까요? 이러시길래 예, 앉으세요라고 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모님께서 같은 중학교를 나왔었는데 이 부점장이 옛날부터 폭력적인 경향이 심했었대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막 애들도 때리고 뭐 돈도 뺏고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막 그랬었다가 한 번은 동급생 여학생 있잖아요. 예. 그 여학생한테 몹쓸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짓 있잖아요. 예. 그런 짓을 해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도 잘리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모님께서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입학하셨는데 부점장을 어떻게 만났대요. 부점장이 자기를 알아봤대요. 근데 이모님은 너무 무서웠대요, 그때가. 어쨌든 사람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다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부점장이 되게 반갑게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이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은 고등학교 들어갈 거다. 자기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좀 시간이 흘렀대요. 시간이 흐르고 부점장에 대한 소문이 들렸나 봐요. 예. 근데 이번엔 또 소년교도소를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소년교도소? 예. 아니 그때 분명히 중학교 졸업하고 만났다고 이모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길래 소년교도소를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리냐 했더니 이번엔 또 뭐 금은방 들어가서 물건 털고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털고 그러다가 뭐 거기 사장님도 때리고 온갖 범죄 행위를 다 해가지고 결국에 소년교도소까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정확하게 몇 년 살다 나왔는지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깜빵이죠. 깜빵에서 출소를 하고 나서 이모님이랑 같은 고향 사이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사고를 친 거지 성인 돼서는 정신 차렸겠구나 생각했대요. 왜냐면은 직장도 구해가지고 다니고 있고 네. 뭐 결혼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결혼까지 하고 이제 평범하게 그냥 잘 사나 보다 했는데 또 한 몇 년 뒤에 있다가 또 뭐 이혼했다는 소문이 들려다는 거예요. 아이고. 첫 번째 아내분이랑.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를 수없이 반복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아니 이모님은 근데 이 소문을 대체 어디서 들었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같은 고향에서 산다 한들 그렇지. 이 소문이 어떻게 들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그 범죄 행위는 자기 삼촌이 옛날에 경찰이셨는데 그 담당 사건이 경찰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범죄 행위들은 그때 그 삼촌님분께 들은 거고 이혼이랑 재혼은 이모님은 동창회에 꾸준히 나가셨대요. 네. 동창회에 꾸준히 나가셔가지고 그 동창회에서 이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들만. 그러다가 또 한 6년 전인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가 한 번은 또 무슨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부점장이 옛날에 을붓딸을 입양한 적이 있었는데 6년 전에 을붓딸 나이가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중학생 딸한테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몹쓸 짓, 그 쓰레기 짓을 했다고 을붓딸이 경찰서에 와갖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네 이거. 예. 근데 우리나라 법이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을붓딸 몸에서 DNA가 나오면은 일단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대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중학생이면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뭔지. 그래서 신고를 했을 텐데 그냥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을붓딸이 있는 집에 다시 그 가해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모님한테 아니 근데 이모님은 또 이 6년 전 일은 또 어디서 들었냐라고 하니까 아니 왜 모르냐, 이거 우리 고향에서 엄청 유명한 얘기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나도 여기 토백인데 나도 여기서 20몇 년을 살았는데 난 이 얘기를 모른다니까. 너는 그 인간을 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지 않냐. 내가 너보다 세월이 더 많고 이 인간에 대해서 겪은 게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납득이 되더라고요. 예. 그쵸, 옛날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한데 우리 세대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외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모님 일단 알겠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제 그날 회식 자리가 파해졌어요. 파해지고 뭐 별일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별일 없다가 한 2주 뒤인가 아침에 저희가 납품 정리를 하고 있고 배달할 거 이제 경리 누나한테 뽑아달라 해가지고
업체들 주소를 이렇게 하나 보면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보여선 안 될 존재가 온 거예요. 부점장. 그러니까 형님은 눈이 돌죠 그냥 그 자리에서. 예. 보여선 안 될 존재가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자기 발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 점장님도 저도 당황했어요. 형님이 막 달려들려고 해갖고 점장님 일단 잡고 있고 우선 진정하라고 경찰 부를 테니까 진정하라고. 근데 부점장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조카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제 몸에 온갖 소름이 다 돋는 거예요. 표정은 안 제가 된다고? 살면서 무서운 일을 겪었던 적은 꽤 있었는데 이게 가장 소름 돋았던 일이거든요. 와. 제 앞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게 갑자기 형님이 점장님 팔을 뿌리치고 오더니 이 엑스발로마 니 때문에 내가 아이도 잃고 와이프도 잃을 뻔했다. 어떻게 할 거냐. 내 와이프 그때 팔도 부러지고 머리에 피도 나고 7바늘이나 꿰맸다. 너 때문에. 그랬더니 갑자기 부점장이 막 하하하 막 이렇게 미친놈처럼 웃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웃더니 형님한테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자수하러 가는 길이야. 헐. 자수하러 가는 길에 너한테 들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님은 거기서 저는 소름이 돋았는데 형님은 거기서 어리 터지죠 그냥. 예. 그래갖고 이 미친놈 아니냐고 이 개 엑스발로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때 때마침 경찰이 왔어요. 때마침 경찰이 와가지고 부점장을 연행해서 잡아갔어요. 그리고 형님은 아직도 그날 제가 이 이야기를 점장님께도 그렇고 형님한테도 그렇고 형수님한테도 허락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근데 그날 형님 표정이 분노랑 공포랑 같이 이렇게 겹쳐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감정이 겹쳐있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자기 애를 잃게 만든 장본인이 있고 자기 와이프가 심하게 다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자수하러 오기 전에 인사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조카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저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했었거든요 진짜. 그리고 점장님이 우선 너희는 일 하라고 내가 경찰서 따라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갖고 사건이 이제 시작됐죠. 그 형수님 해하려고 했던 사건이랑 일단 아기는 유산됐으니까 이게 그쪽 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거래처 사장님 폭행 사건 이게 병합이 된 거예요. 네. 같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점장님이 그때 경찰서 가가지고 부점장 멱살을 잡고 왜 그랬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경찰서 난동을 피우셨다는 거예요. 네, 부점장이 그때 했던 말이 내가 당신네들 다 없앤다고 했잖아. 다 패한다 했잖아. 본보기로 보여준 거라고. 그 형수님을 본보기로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악마다. 저 아직도 지금 그때 일 생각하면 소름 돋는 게 와. 전 이게 진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가끔 가다 꿈에 나와요. 점장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점장님께서도 열이 받으셔가지고 막 경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너 내가 실수하면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일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예. 아직 재판 중이거든요. 아직 재판 중이고 형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인들한테 허락받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점장님께서 한 가지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절대 공론화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쪽 업계가 워낙 좁기 때문에 우리 쪽 업계 쪽에서 소문이 나면은 우리는 쫄딱 망한다. 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겪은 사람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 공론화되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도 뭉툭하게 말씀드린 거고 일하는 것도 그냥 뭉툭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추측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형수님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간 유튜브 이런 데 댓글 같은 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피해자 잘못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혹시나마 형수님께서 그 댓글 보시고 또 상처받으실까봐 이런 것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경찰에 잡혔고요. 이 사람 잡혔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재판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안 잡혔으면 사실 공론화를 해도 돼요. 맞죠? 예, 잡히지 않았다면 차라리 공론화를 해서 그 사람을 잡는 그런 느낌으로 가도 되지만 이미 잡혔고 그리고 굳이 이거를 어느 지역에 누가 그랬다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저도 없다고는 봐요. 이미 잡혔기 때문에.
점장님께서 저한테 꼭 강조하시더라고. 점장님께서도 돌비 공포라디오 애청자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갖고 시청 참여도 제가 이번에 처음 도전한 건데 점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가끔가다 공론화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이야기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당연히 일적인 게 많이 엮여 있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잡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고 그렇게 또 진행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와,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네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땐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이야, 어떻게 본보기로 보여준다고 하는 그 행위가, 그것도 홀몸이 아닌 임신한 와이프분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는 도를 넘은 행동이죠. 우리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소리를 지를지언정 누군가를 해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겠죠. 전과도 많다고 했잖아요. 예, 알고 보면은 전과가 제가 알기로 6, 7번은 될 거예요. 듣기로는요. 야, 이거 악귀네, 진짜. 악마네요, 이거. 이건 악마도 절레절레 할 것 같습니다. 아, 악마도 손절을 친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 일이 진짜 원탑입니다. 아니, 그러면 팽돌이님은 그때 예. 당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는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진짜 뭔 이런 사람이 다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소름도 끼치면서. 저는 그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멘탈이 나갔어요. 저도 20대 후반이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냥 그 순간 멘탈이 나갔어요. 그 후에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끔씩 그런 악몽을 꿔요. 예. 그래갖고 저도 요즘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한데 정신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괜찮아요. 약 그게 먹으면서.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약간 트라우마적인 게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아, 오늘 팽돌이님께서 진짜 들으면 너무 더 이렇게 또 시들으면 듣다 보면요, 화도 나면서 정말 또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 안 되는 사건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공론화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요즘에는 뭐 유튜버분들이 이슈화를 하니까 공론화가 되거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건데, 모든 사건들이나 그런 게 뉴스에 나오거나 유튜브에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경찰에 잡힌 상태에서 재판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공론화를 하지 않으면 공론화가 되지는 않겠죠. 맞겠죠? 네, 맞죠. 오늘 팽돌이님께서 허락받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피해를 보신 그 와이프분, 형님분의 와이프분은 절대 잘못이 없어요. 그거를 만약에 혹여나 그 형수님이 뭐 어떤 걸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댓글이 있으면 그냥 무차별한 공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팽돌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겪었던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이렇게 상상을 못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닌, 그런 악마도 손절을 칠 만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이 평안한 일상을 보내시길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자분을 욕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절대 욕하는 댓글 안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